중학교 1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초등학생이 문제가 어렵다고 풀이를 요청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먼저 한번 볼까요? 800m의 터널을 지나는데 21초가 걸리는 A기차가 있습니다. A기차가 마주오는 B기차를 만나서 완전히 지나치는데 3초가 걸렸어요. B기차의 속력은 초속 25m, 길이는 65m일 때 A기차의 길이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이건 좀 줄여놓고요. 풀이 공간을 위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죠. 자,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두 가지. 여기 조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800m의 터널을 지나는데 21초가 걸리는 A기차. 그리고 A기차와 B기차가 완전히 지나치는데 3초가 걸렸어요. 그리고 B기차에 대한 정보는 속력이 초속 25m, 길이가 65m입니다. 이렇게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구분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각각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초등수학을 풀면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초록색은 중등수학을 하면서 심화 문제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문제를 물어본 학생은 빨간색 부분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초록색이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초록색이 아니라 빨간색을 먼저 해설을 해보면 800m의 터널을 지나는데 21초가 걸리는 A기차면 터널이 이렇게 있잖아요. 터널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기차라고 합시다. 기차면 기차가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지난다. 터널을 지나는데 21초가 걸렸다. 여기 이제 완전이라는 말이 지금 생략되는데 원래 완전이란 말이 보통 붙습니다. 제가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그런 건데 터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터널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차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부터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부터 완전히 지나간다, 터널을 빠져나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까지예요. 기차가 이런 형태로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기차가 터널을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터널에 접어드는 순간부터 터널을 빠져나가는 순간인데 기준을 똑같이 해서 거리를 재기 위해서 기차의 앞부분을 이렇게 거리를 재어보면 터널의 길이 800m 그리고 기차의 길이만큼을 이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기차의 길이는 A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이 A기차에 대한 정보를 하나 준 거죠. A기차는 800m와 기차의 길이 A만큼을 지나는데 이 길이만큼을 이동하는데 21초가 걸렸다. 이건 시간이 되겠죠. 이런 정보 하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터널을 지나는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어야 됩니다. 다음 초록색 부분을 한번 알아보면요. 초록색 부분이 중등 심화할 때 중학교 1학년 심화 문제들을 풀 때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 초록색을 한번 알아볼게요. 기차가 하나 더 필요하네요. A기차가 마주오는 B기차를 만나서 완전히 지나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과학을 배우면 상대 속도라고 하는데 움직이는 것끼리의 속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알아보지 말고 일단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기차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신호등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 기차가 신호등을 완전히 지나가는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기차가 이렇게 오다가 신호등을 만난 순간부터 빠져나갈 때까지니까 기차가 이렇게 있을 때부터 이렇게 될 때까지예요. 그럼 얘는 움직인 거리를 어떻게 하느냐? 기차의 머리를 기준으로 하면 앞부분을 기준으로 하면 요만큼 움직인 거니까 기차의 길이만큼 이동을 한 게 되겠죠. A기차의 길이를 아까 A라고 정했으니까 지금 그냥 A라고 할게요. 이 기차가 이 신호등 이거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한 점이에요. 하나의 물건. 그리고 아주 작은 물건이라고 할게요. 사람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나고 지나갈 때까지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신호등이라고 하면 A만큼 이동했다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데 움직이는 두 기차가 될 때가 이제 문제예요. 자, 이때 이 기차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작은 기차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할까요?
작은 기차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기차가 서 있는 하나의 기차를 지나는 건 터널과 비슷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 자, 기차가 이렇게 만나는 순간부터 빠져나가는 순간까지죠. 그러니까 이 기차와 이 기차가 만나서 완전히 지나치는 것은 여기에 기차가 만날 때부터 여기에 기차가 서로 꽁무니가 헤어질 때까지죠. 그러면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기차의 머리, 기차의 머리 이렇게 해보면 기차와 기차가 만나는 거, 아까는 한 점이었지만 한 점이 아니라 이렇게 길이가 있는 것끼리 만나게 되면 터널과 유사한 거예요. 자, B라는 기차의 길이, A라는 기차의 길이를 합한 만큼 기차의 머리라는 기준이 이동하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B가 아니라 실제 여기 기차의 길이가 65m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65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서 있는 기차라면 말이죠. 그런데 이 마주보는 기차가 서 있는 기차라고 하지 않고 움직이는 기차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렇게 돼요. 보세요. 서로 이렇게 만나서 빠져나가는 데까지 서로 움직인 거리를 합하면 얘가 움직인 거리와 얘가 움직인 거리를 합하는 게 이 머리에서부터 서로 만나서 빠져나갈 때까지니까 거리는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만나서부터 이렇게 빠져나갈 때니까 얘가 가만히 있었으면 얘 혼자 움직여서 이렇게 되니까 얘 길이 더하기 얘 길이가 될 텐데 움직인다고 해도 거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얘가 움직이는 동안 얘가 움직이니까 아까 얘가 움직인 거리는 줄어들겠지만 빨간색이 함께 움직이게 되면 얘가 함께 움직이면서 둘이 움직인 거리의 합이 얘 더하기 얘가 되는 거예요. 자, 얘가 얼마 움직이고 얘가 얼마 움직인 합이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이 돼야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서로 움직인 거리의 합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래서 서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서로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의 움직인 거리의 합은 여기와 같이 A 더하기 B 또는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A 더하기 65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B가 움직이게 되니까 실제로 이 속력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움직이는 속력과 얘가 움직이는 속력을 더하게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얘의 속력이 초속 10m라고 하고요. 얘의 속력이 초속 20m라고 하면 초속이라는 것은 1초에 움직이는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초에 10을 움직이는 거고 얘는 1초에 20을 움직이는 거니까 서로 움직이는 것은 1초에 30만큼 가는 거예요. 30만큼. 얘 혼자 움직일 때는 10만큼 움직였는데 얘가 20만큼 더 빨리 다가오니까 서로 다가오는 속도나 헤어지는 속도는 1초에 10 더하기 20인 30만큼의 속도가 실제로 된다는 거예요. 만날 때나 헤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게 됩니다. 자, 움직인 거리는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두 기차 길이의 합이 돼요. A 더하기 65 이게 움직인 거리 또는 길이, 움직인 거리. 그리고 시간은 여기 나와 있어요. 3초라고 했고 시간은 3초. 아이고 위아래 똑같이 적어야 되겠다. 3초 동안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속력은 어떻게 됐냐? 속력은 A의 움직이는 속력 더하기 B의 움직이는 속력이 돼요. B의 움직이는 속력은 여기 주어져 있어요. 25m의 초속. A는 주어져 있진 않습니다. 이 A는 여기 이거를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이제 방정식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걸 먼저 이해해야 되고요. 아까 두 번째 식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 없는 게 뭐였냐? 바로 A의 속력이었죠. A의 속력이 있다면 조금 전에 이 식은 모두 수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 나왔었죠. 단 하나만 안 나와 있었어요. A 기차의 길이를 A 더하기 65로 했으니까 B 기차의 길이는 65가 나와 있으니까 A 기차의 길이 더하기 65만큼 움직였다.
예, 그리고 시간은 3초. 그리고 먼저 속력과 시간, 속력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속력, 거리, 시간 이 세 개의 조건을 따져봐야 됩니다. 세 개의 조건을 따지면서 속력과 거리와 시간 중에 수로 나와 있는 건 그대로 식에 반영하면 되고요. 문자로 X로 또는 A로 세워서 이건 구해야 될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관계로 식을 세우거나 이런 데 활용하기도 해요. 어쨌든 속력과 시간과 거리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자, 다시 움직인 거리, 얘는 시간, 그 다음에 속력. 자, 속력은 아까 어떻게 됐어요? A의 속력은 몰라. 그리고 B의 속력은 25m의 초속이야.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 거냐면 얘를 여기에서 한번 가져와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를 이용해서. 자, A 기차의 길이가 A라고 했으니까 이 기차의 속력은 800m 더하기 A만큼 이동하는데 21초가 걸렸어요. 그러면 A 기차 속력은 800 더하기 A를 21로 나눈 게 되겠죠. 이 속력이 없던 걸 여기에 조건을 하나 가지고 와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식이 하나로 완성이 됩니다. 아직 식은 세우지 않았는데 조건이 하나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수는 A라는 하나만 남게 돼요. 여기 속력이었는데 여기 보면 A로 표현한 속력이 되었으니까 이 조건 안의 미지수는 A 기차의 길이라는 하나만 남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걸로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여기 A가 아까 800 더하기 A 나누기 21이었으니까 자, 방정식으로 식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조건은 다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속력과 속력이 같다라는 식을 세울 것인지, 시간과 시간이 같다라고 할 것인지, 거리가 같다라고 할 것인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거리로 하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아요. 이 속력을 곱하기 3초만큼 이동하면 이만큼 이동이야.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속력이 21분의 800 더하기 A, 여기에다가 더하기 25. 자, 이거는 A 기차 속력, 이거는 B 기차 속력.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3초 동안 이동했더니 아까 어떻게 됐어요? 기차 두 개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만나서 두 개의 속력을 더한 만큼으로 얼마만큼 이동한다? 얘 길이와 얘 길이를 더한 만큼 이동한다. 그래서 터널하고 유사한 거예요. 두 개를 더한 만큼 A 기차의 길이 더하기 B 기차의 길이, A 길이 B 길이만큼 이동한다.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서 풀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방정식을 공부했고, 이거는 이제 활용해서 심화로 나오는 거니까 푸는 건 생략을 할게요. 이렇게 풀면 A가 제가 풀었을 때 145? 예, 145가 나오게 됩니다. 145가 나오게 돼요. 곱하기 3을 이쪽에 먼저 곱하고 이 분모만큼을 양변에 곱해가지고 풀면 가장 간단하게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방정식을 배우고 중학생의 방법. 자, 이 문제를 초등학생의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한데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달라요. 자, 다른 방식으로 풀이를 하나 더 해볼게요. 일단 이 터널을 지나는 방식과 서로 두 기차가 지나는 방식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차피 답이 자연수로 나올 거야. 시간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없고, 대부분의 문제는, 지금 같은 문제는 분수로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감을 가지고 살펴보니 여기는 지나치는데 3초가 걸렸고 여기는 지나치는데 21초가 걸렸어요. 이거 7배네.
네, 7배예요. 그럼 어떻게 해보느냐? 이 상황을 7배 해봅시다. 7배. 자, 이 상황을 7배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7배 하면 움직인 거리는 자, 두 기차의 길이 A 더하기 65. 자, A 기차의 길이 B 기차의 길이만큼 움직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7배만큼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B 기차는 초속 25m였으니까 25m 곱하기 21초만큼 가는 거니까 21초가 걸릴 거고, 그 다음 A 기차가 간 거리를 얘를 활용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7배 되었다 할 때 A 기차의 속력을 실제 이 식을 활용해서 하면 여기가 800m 더하기 A만큼 이동했다. 이런 식의 문제, 이런 식의 풀이도 가능합니다. 아까보다 훨씬 쉬워졌죠. 자, 잘 보세요. 이 두 번째 조건에서 A의 길이와 65 길이만큼 간 게 아까 3초 걸렸어. 3초 걸렸으니까 21초 7배만큼이니까 이 자연수로 보이는 이 조건을 7배 해버리고, 그리고 두 개의 속력이 지금 여기 속력이 안 주어져 가지고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21초만큼 움직인 거리로 바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A 기차가 움직인 거리는 800에다가 기차 길이 A만큼 움직였다. 그리고 B 기차는 25 곱하기 21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되면 식이 훨씬 간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렇게 하게 되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감각을 좀 키워야 돼요. 요건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같이 풀어보면 800 더하기 A 더하기 525 맞네요. 7A 더하기 67에 42 455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A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빼면 6A,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얘에다가 먼저 뺄까요? 525 빼기 455 70이 남네요. 그러면 6A가 870이다. 자, A를 구해보면 6으로 나누면 6, 1은 6, 6, 4, 24, 6, 5, 30, 145m. 이렇게 답은 똑같게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터널을 지나는 것에 대한 조건을 정확하게 알자. 두 번째, 두 개가 같이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이는 거에 대한 완전히 지날 때까지니까, 터널은 가만히 있었지만 이 기차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터널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돼요. 어차피 움직인 거리는 머리와 머리가 헤어져서 꼬리와 꼬리가 떨어질 때까지니까 두 기차 길이의 한 만큼 움직인다. 그때 서로 움직이고 같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얘 속력과 얘 속력을 더한 만큼이 속력이 되게 계산을 해야 된다. 자, 이 조건 분명하게 기억하고요. 그리고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하고 두 개의 식을 정리해보고 식을 이렇게 대입해서 넣을 수 있는 관계를 풀어보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풀이는 초등에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해봤던 친구들, 감각적으로 좀 접근해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7배만큼이네. 그럼 얘를 7배만큼으로 만들어서 여기 움직인 거리를 한번 활용해서 식을 좀 간단하게 세워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지금 조건 다시 자기가 그 학생들이 이제 직접 한번 따라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질문으로 한번 들어온 문제를 알아봤습니다.